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출력 공부를 루돌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재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맞게 골드 톤의 PLA를 사용해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띵기버스로 이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은 것도 있고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루돌프 사슴은 뿔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고요. 모양은 굉장히 이쁜데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적당히 낮춰가지고 이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조금 이제 적당히 모델링이 메스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네, 사슴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레노라고 돼 있죠? 네, 요거를 다운로드로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바로 출력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로 출력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얘기하지만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면 메시 믹서에서 확인 과정을 좀 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메시 믹서에서 불러온 거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T키를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스케일이 인치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밀리미터로 설정해서 출력하는데 센티미터로 모델링을 했다면 갖고 오면 10분의 1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출력 사이즈가 지금 10cm 정도 돼서 다소 커서 제가 시간이 많으시면 이제 요 스케일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한 90% 정도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줄였어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모델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밑에 보니까 서포트를 일부러 서포트 없이 뽑으라고 이렇게 밑에 뭔가 서포트 역할을 하는 모델링을 기둥 형태를 갖다가 붙여놨네요.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리가 이제 움직일 것 같죠? 적당히 이제 조립공차를 둬가지고 어, 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움직이겠다 그리고 출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널리시스 매저에 가셔가지고 그 거리를 잠깐, 공차를 잠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리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한번 찍어보죠. 지금 치수가 제가 이제 약간 줄였기 때문에 공차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줄일 때 주의하실 게 붙어버리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리가 몸통하고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찍어보니까 0.54 정도? 0.5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네, 붙을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목 있는 부분도 움직이게 돼 있는데 찍어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고 이제 얼굴 부분이 조금 저는 모델링 상태가 궁금해서 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 믹서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생긴 모델링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안에가 이제 홈이 파져 있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공차만 뭐 문제가 없다면 조립할 때의 공차와 출력할 때의 공차를 고려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이 상태로 출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매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고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 걸 데가 없죠? 네, 지금 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고리를 하나 추가해서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모델링을 몰라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메시 믹서를 눌러보면 프리모티브라고 기본 유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모델링 중에 도넛이 있습니다. 도넛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빼낸 다음에 얘를 좀 줄여가지고 붙이면은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로 돌려가지고 스케일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좀 작아야 되니까 0.1? 네, 0.1 정도면은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스케일 0.1 정도로 한 다음에 센터로 네, 가운데로 네, 모델링 위치를 맞춰주고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머리에다가 붙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머리에 붙인 이유는 사실 이게 무게 중심이 틀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엉덩이에다가 달면 얼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조금 괴기스러운 분위기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 믹서에 보시면은 네, 무게 중심을 찾는 스테빌러티라는 기능도 있어요. 네, 어디 정도가 무게 중심이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얼굴 정도가 무게중심이 될 것 같아서 얼굴에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붙이는 방법은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두 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컴바인 하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우리가 모델링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메쉬 믹서는 무료 툴입니다. 그냥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포트 해가지고 저장해 줘야 되죠. 익스포트로 SL 바이너리로 저장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력 설정을 해볼 건데 제가 오늘도 큐비콘하고 큐라 두 가지 설정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리코도 또 많이 쓰시니까 신도리코도 이렇게 뭐 틀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독특한 설정이 하나 들어갈 거라 신도리코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3D 웍스로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큐라도 요거 아니죠? 네, 지금 저희가 출력할 거는 이제 고리가 달려 있는 걸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불렀네요. 네, 큐라도 15점대 버전은 기능이 완전히 다 없어서 제가 이제 뭐 요즘에는 5.2가 나오고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가지고 설정하시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네, 큐라에서도 이제 불러왔어요, 모델링을.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바닥이 제대로 붙어 있느냐. 잘 붙어 있는 것 같죠? 제가 바닥 왜 보라 그랬을까요? 네, 큐비콘에서 잠깐 보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안 붙었죠. 여기가 이제 뜰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0.2mm 이렇게 뜬 레이어를 갖다가 서포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또 제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폴리곤이 치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콘 같은 경우는 자동 바닥면 붙이기를 해제를 하시고 위치 값을 0.1만 한번 낮춰 볼까요?
0.1mm를 커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거의 비슷해졌죠? 슈라의 상태랑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출력 준비로 이제 슬라이싱을 잠깐 해볼 건데,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 과연 저 상태의 설정으로 서포트 없이 출력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랫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서포터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보이면 서포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세 칸이, 레이어 세 칸이 서포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네, 윗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네, 요런 데는 서포터 생략하십시오. 브릿지 효과로 출력되니까 요 다리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게 싫어서 약간의 서포터를 네,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 옵션으로 가서 설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건 다 기본 설정이에요. 뭐 그 특별할 게 없고 그죠? 특별할 게 없고 네, 속도는 외벽 출력 속도만 많이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5 정도? 네. 그 큐빅 크리에이터는 이제 첫 레이어 속도가 20 정도니까 네, 외벽 25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관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출력을 골드 톤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데 당겨놨네. 네, 이 골드 필라멘트가 보기는 참 이쁜데 출력을 하시면 굉장히 예민하게 표면이 보여요. 일반 필라멘트보다. 그래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표면이거든요. 이 표면 품질을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외벽 출력 속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보다 낮추세요. 확실하게. 더 낮춰도 돼요. 23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지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지지대 배치가 네, 터칭 빌드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아래만 생기게 할 거고요.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상관없고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는 편이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조금 떼기 쉽게 하도록 설정을 해요. 보통은. 자, 그리고 지지대와 모델 간의 XY 축거리를 조금 이렇게 띄워가지고 제가 쓰는데 오늘은 출력물이 큰 게 아니라서 한 1.2 정도만 하고 슬라이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출력 준비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 부분이 조금 보기 싫어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서포터가 없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그 루돌프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그냥 뽑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꼭 뭐 완벽하게 뽑아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자 볼까요? 네, 솔리드 모델을 잠깐 누르고 첫 번째 레이어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붙긴 붙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너 그 쉘이 먼저 출력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이 처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옆부분에 조금 생기고 있는데 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서포트가. 네, 이 정도로 해서 뽑아도 되긴 되는데. 음, 자, 지지대와 모델 간의 X축 방향 거리를 네, 원래 값으로 한번 복구해 볼까요? 0.7로 돼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생성을 시켜 볼게요. 그래도 좀 더 완전하게, 네, 완벽하게 해가지고 출력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이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다 분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 생기겠다. 왜 안 생기는지 아시죠? 그 출력 옵션에 잠깐 보시면 그 지지대와 모델 간의 Z축 거리가 0.2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안 생깁니다. 여기 무조건 생기게 하시고 싶으면 이거 0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가 너무 세게 붙어요. 그래서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 불필요한 부분에 생겨서 이렇게 했더니 네, 아까로 이제 환원을 좀 시킬게요. 1점, 1점, 1.5 네, 이렇게 제가 원래 쓰던 설정인데요. 네, 바꾸고요. 자, 그리고 바닥이 이제 굉장히 작아서 불임을 써야 되느냐. 자,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에 불임 쓰면은 되게 떼기 귀찮아지거든요. 불임은 그래도 최소한 5개는 써야 되는데 서로 다 붙은 상태로 출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임 안 쓰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서 속도로 다시 가서 그첫 번째 레이어 속도를 좀 죽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죽이고 외벽도 아우터 쉘도 조금 천천히 뽑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출력의 관건은 뭐냐면 바닥도 바닥이지만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포스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골드톤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면 어이구야 다운됐나요? 자, 골드톤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시다 보면 어 다운 안 됐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축이 우리가 손에는 안 만져지는데 반사광에 의해 가지고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델링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그 지금 지그재그로 인필이 채워지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 세 겹인 부분하고 두 겹인 부분이 수축률이 달라져 가지고 확실히 보여요. 이 설정은. 그래서 그 출력 옵션에서 인필의 설정을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건 지지대네요. 위로 올라가서 내부 채우기 형상을 원래 지그재그가 되게 좋은 설정인데 오늘만큼은 네, 아니에요. 네, 라인으로 부식의 설정으로 바꿔주고 자, 그 채우기 겹침 정도가 지금 13%입니다. 그래서 13%라는 거는 이제 13%만큼 내부 채움의 라인하고 아우터 쉘하고 겹치게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튼튼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강도보다도 외관의 품질이 중요해서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출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워낙에 이제 예민한 소재다 보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삼거리 모양으로 만나죠. 네, 여기가 수축이 와서 여기가 줄이 쫙 당겨나죠. 이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네, 저도 이거 실수했는데 처음에 뽑을 때 채우기 그 겹침 정도를 이제 0%로 하면은 이제 최대한 안 겹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0%로 해가지고 출력을 했더니 그래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겹침 정도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한 60%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값이 입력이 돼요. 채우기 겹침도.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 준비를 해보시면 출력 준비를 해보시면 어, 그 내부 채움 인필의 그 기둥이 몸통하고 약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필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쉘에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같은 자리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떨어졌죠. 자, 제가 60% 해놨는데 더 많이 하세요. 아니, 확실하게 한 80% 정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 조금씩 떨어져 있죠. 여기가 붙어버리면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줄이 이렇게 쫙쫙 생기게 돼요. 지금 볼까요, 사진? 그리고 출력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 제가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어, 네, 여기 잘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요 사진 보세요. 요 사진 보시면 요 루돌프 머리 앞쪽에 이렇게 줄 생긴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몸통도 조금 있는데 보시면은 잘 나온 거. 아, 여기도 조금 보이고, 그쵸? 조금씩 보이죠? 이 광택 소재다 보니까 이게 흰색이면 안 보였을 건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잖아요, 지금. 요걸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특이한 설정을 평소에 잘 안 쓰는 설정인데 채우기 겹침을 제가 한 80%까지 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G코드를 이제 출력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4시간 20분 정도 나오니까 금방 뽑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골드톤, 골드 PLA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거면 품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뽑았어요. 천천히 속도를 낮춰 가지고 출력을 해주세요. 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 G코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라로 이번에 이제 가보죠. 네, 요즘에 보통 큐라 수업을 좀 쉽게 한다고 15점대 큐라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5.2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다들 이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쩌겠습니까? 네. 기능이 많다 보니 어려운 걸.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네, 큐라의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시고 여기 보시면 서포트가 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큐라의 인터페이스는 조금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서포트랑 본 출력물 사이에 거즈 같은 출력물을 하나 집어넣는 건데 이게 만약에 좀 프린터가 좋은 프린터가 아니면 설정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 여기서 쓰시려면. 큐비코는 노즐이 얇아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대개의 이제 0.4 파이짜리 노즐들은 토출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토출량 플로우에서 보시면 인터페이스의 플로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플로우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효과를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자, 슬라이싱을 했을 때 자, 수축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시고 상단에 보면 이제 프리뷰를 누르면 우리 슬라이싱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심각하죠. 네, 이렇게 뽑으면 절대 안 된다. 내부 서포트랑 쉘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 설정하나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어유 불임도 돼 있네. 네, 불임 없어야 돼요. 논으로 바꿔주고 자, 어디서 설정해야 될까요? 네, 인필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 인필 오버랩 퍼센테이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보통은 안 꺼내져 있어요. 이 파라미터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매니지 세팅 비저빌리티라고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인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인필 옵션과 관련된 파라미터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필 오버랩 퍼센테이지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쉘하고 겹치게 할 거냐. 요거를 꺼낸 다음에 값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한 80% 하자 그랬나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슬라이싱을 또 해봅니다.
기대한 대로 해야죠. 서포터 만들고 인필에 오버랩 값을 마이너스로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었나요? 네, 어때요? 괜찮죠? 떨어졌죠? 노즐 두께 정도만큼 떨궈졌죠?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은 G코드를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일에 가서 뭐 해도 되고 뭐 G코드 저장을 여기 있다. 세이브 투 디스크 요걸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큐라를 쓰는 경우는 확장자가 G코드니까 G코드로 저장을 하시고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좀 고쳐야 된다 그랬죠, 참. 네, 빼먹을 뻔했다. 네, 이니셜 레이어. 이게 장비가 큐비코는 좀 좋잖아요. 레벨링도 좋고. 거기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은 아마도 이 큐라를 쓰는 경우는 장비가 조금 정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속도를 좀 많이 낮춰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낮춰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큐라 큐비콘으로 뽑아도 아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 보면 바닥이 깔리는 걸 제가 잠깐 찍었거든요. 근데